송생과학입니다. 식물은 광합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식물의 호흡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의 기공을 통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비닐봉지를 보시면은 뿌옇게 변했는데 수증기로 빠져나갔다가 액화돼서 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의 역할은 증산작용은 식물체 안에서 물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뿌리에 있는 물이 잎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식물의 기체 교환은 낮과 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광합성 이외에 진행되는 식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기체 교환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고 광합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반복하여 여러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신나는 과학 수업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합시다. 양초에 불을 붙여 밀폐된 공간에 두면 곧 불이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식물과 함께 놓고 빛을 비추면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산소 기체가 공급이 되겠죠. 양초가 조금 더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붙인 양초와 식물을 밀폐된 공간에 함께 놓고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이 오래 타지 못하고 곧 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가에서보다 더 빨리 꺼지게 될 거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빛이 없어서 식물이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가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식물이 산소를 내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물이 생명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식물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생명활동을 하므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식물세포에서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호흡은 생물이 양분으로부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호흡은 식물이 싹을 틀 때, 꽃이 필 때, 생장할 때처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광합성과 정반대로 식물이 호흡을 할 때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즉 식물세포에서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산소가 발생하죠. 호흡에서는 산소가 사용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호흡과 광합성은 반대가 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하므로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일어나지만 호흡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식물의 기체 교환은 낮과 밤에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 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호흡이 항상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계속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주로 잎에서 일어납니다. 식물의 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림을 한번 보고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에서도 호흡이 일어나는 것 같고 줄기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것도 같고 열매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고 잎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흡은 식물체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 줄기, 잎 등에서 다양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호흡은
세포에서 유기영양소를 산화시켜서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유기영양소는 포도당을 말하겠죠. 세포호흡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식물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 호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낮에 광합성뿐만 아니라 호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호흡 결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이용이 되고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는 호흡에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충분한 낮에는 식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빛이 강하다 보니까 호흡보다는 광합성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밤에는 식물에서 호흡작용만 일어납니다. 따라서 밤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밤에는 빛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는 과정이라면은 호흡작용은 저장한 양분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즉,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광합성은 양분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잎에서 산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광합성이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광합성은 어떤 것이 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죠. 빛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한다? 포도당에 저장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호흡 같은 경우는 오른쪽의 그림을 또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흡수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식물도 똑같습니다. 식물도 호흡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모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요. 낮과 밤 가리지 않고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물의 기체 교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교환은 잎의 기공을 비롯해 뿌리나 표피, 줄기, 열매의 피목, 피목은 나무의 줄기나 뿌리의 껍질 등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식물의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 그런데 낮과 밤 같은 경우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에 대해서 좀 잘 알겠는데 만약에 아침과 저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침과 저녁에는 약한 빛인데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는 모두 호흡에 이용되고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모두 광합성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광합성과 호흡 둘 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확연히 구별이 되는 낮과 밤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식물의 기체 교환은 낮과 밤에 반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에는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고 산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밤에는 반대로
산소가 흡수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호흡은 낮과 밤 모두 일어나지만 광합성은 빛이 많은 낮에만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장소는요. 호흡은 식물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지만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재료는 어떻습니까? 재료는 포도당 같은 유기물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요. 광합성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생성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호흡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지만 광합성에서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 생성되고 산소가 생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여 방출하게 되고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죠. 호흡이라고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식물은 밤에 산소를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식물은 밤에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도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기체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여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